표정들이 다들 재밌어하는 표정이구나. 어떻게 좀 할만한가요? 어렵나요? 재밌구나. 좀 어렵나요? 네, 어려운 것 능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이 파트가 힘든 파트긴 합니다. 그래도 좀 가급적이면 뭐 촬영 되고 있으니까 다행히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단어는 다른 단어는 복습을 1시간 해도 되지만 이 단어는 최소 5시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사도 좀 자주 이해가 보시도록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교재도 좀 자주 보고, 문제도 뒤에 있는 거 좀 같이 좀 풀고, 이렇게 짜잔 OX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교재 이런 것도 좀 풀고 그렇게 자꾸자꾸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혹시 반쯤이나 날 것 같은데 좀 지나잖아요. 한 달만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319쪽에 보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제 욕심은 막 이거까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전만에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하튼 지금 파트가 뭐냐? 부동산 투자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인데,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 이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림셈법 또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볼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같이. 자, 첫째, 우리가 어떤 자금을 투자하느냐 하면은 10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피스텔이 1년에 임대소득이 50억이 들어와요. 이렇게 몇 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50만 원 받았겠죠? 50억씩? 그렇게 하다가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얼마에 매각했냐? 1200억에 매각했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투자 금액은 얼마죠? 1000억. 그러면 50억씩 10년이 얼마일까요? 500억. 이제 더셈도 안 되는구만. 500억에다가 1200억 합할 얼마죠? 총 1700억. 그럼 단순히 투자 금액은 1000억. 수입액은 1700억. 빼니까 700억 이익이네. 그럼 안 되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해요. 즉, 이 1700억이 10년 후에 1700억과 지금 1700억이 다르다는 데 문제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거는 1000억에서 1700억에서 700억 벌었다 이렇게 하면 시간 개념이 계산이 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는 언제나 현재하게 됩니다. 투자는 수익은 언제 발생하느냐? 미래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때 현재를 미래로 보내는 걸 할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걸 할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 몸은 여기 있잖아요. 내 몸이 미래에 있을 수는 없잖아.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여기 때문에 미래를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현재니까 그대로 두고 앞으로 들어올 미래 수익을 현재로 가져와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한다? 할인이에요. 미래를 할인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야도 현재, 야도 현재 요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라. 이렇게 마시겠나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뭐냐? 할인했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1700억을 미래 가치를 할인했더니 1500억이 됐어. 그러면 투자 금액 얼마죠?
1,000억. 할인했더니 얼마 됐죠? 1,500억. 빼가지고 10년 동안에 500억 벌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할인해서 현금의 수입 지출을 분석한다. 그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인이에요. 할인하면은 미래 가치가 나와요,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오직 할인은 뭐가 나온다? 현재 가치, 현가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떨 때 이런 걸 사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대규모 사업입니다. 규모, 금액도 커, 시간도 길어. 요런 거. 요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해요. 그러니까 할인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유하는 동안의 임대소득과 매각의 전 모두 고려하죠. 그래서 보유하는 동안의 소득이득과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처분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금액도 그러니까 철저히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내가 원룸 하나 살 거야. 원룸이 얼마짜리냐? 지금 10억이면 살 수 있대. 여러분이 원룸 투자 금액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년에 비용 빼고 6천만 원이 들어온대. 그러면 대략 요 계산 수익이 몇 프로 나오죠? 6%. 대략.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사. 얼마짜리야? 3억이야. 1년 임대로 그거 얼마 나오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들어온대.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30년 모으면 투자가 돌아오겠네?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오림셈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단 대체적으로 소규모 부동산에서 이럴 때. 그리고 여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민하지 않아요. 즉 10억 투자해서 1년에 6천만 원 들어와 이렇게 시간을 생각해. 단순히 대략 어림셈만 되면 대략. 그리고 여기는 요 중에서 보유하는 동안에 소득이득만 계산하지 처분소득은 고려하지 않아요. 즉 자본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10억 투자했는데 1년 뭐 한 5천만 원 들어오니까 5%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 요걸 둘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좀 어때 보여요? 복잡하겠죠.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계산도 복잡하고 수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우리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5억짜리를 상가를 샀어요. 5억짜리. 그랬더니 여기에서 1년에 2,50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온대요. 그럼 요걸 나눕니다. 그럼 2,500 나누기 5 하면 5, 25 수익률이 50% 5%인가요? 5%쯤 되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1년에 2,500 이거는 2,500씩 20년이 모이면 투자했던 돈이 돌아오겠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걸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야. 그게 오림셈이야. 그 중에서 이렇게 투자했던 돈 20년 만에 돌아와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성수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5%네? 요걸 뭐라냐? 수익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전부 다 시간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일단 투자금액 수입 소득이득만 계산한다. 그것도 1년 소득만. 이 가지고 간편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아니라 얘는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대규모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드물어요. 대부분
요렇게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런 걸 어디 간단하게 상가 하나 샀어. 원룸 하나 샀어. 그럴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계산 방법은 그래서 좀 친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교재 이거에 관계된 걸 먼저 볼 건데요. 자, 넘어갑니다. 신나게. 어디를 먼저 보실 거냐면은요. 요거 먼저 표시하고 넘어올 거라서 자, 328쪽을 먼저 갑니다. 328쪽에 보시면 어림셰프 밑에 동그라미 1, 2, 3, 4 개념 있잖아요. 그 중에 2번만 밑줄 그을 겁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2번만 볼게요. 밑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며 투자 기간 단의 모든 현금을 반영한다. 밑줄. 그러나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번 시 매각 수익을 반영하지 않으며 운영 수입자의 첫해 운영 수익만 반영한다. 지금 요거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거 말한 거니까. 요거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시면 1번, 3번, 4번 읽어보면 제가 말했던 것들 앞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번에 어림셈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수와 수일법이 있다. 간단하게 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큰 줄기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결론. 뭐냐? 우리가 어떤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시간까지 계산해 철저한 계산 방법이 있고 투자 금액 얼마, 수익 얼마, 몇 프로 수익이네. 요렇게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얘는 화폐의 시간을 고려한다. 그걸 할인법이라 그러고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할인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원래 계획은 여기까지 하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 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 자, 신나게 넘어가셔서 우리는 320쪽으로 돌아옵니다. 320쪽에서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숫자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투자분석 예루가 어떻게 할 겁니다. 투자 금액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전화하면 헷갈리니까 이걸 투자 현재 1,000원을 투자했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그러면 1년 후에 요게 1,260원이 되어요. 이건 1년 후. 언제? 미래. 그 1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5%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때 우리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리 이름을 붙였어요. 얘를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유출 현가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 가치라는 말이고요. 투자된 돈, 나간 돈, 현재 1,000원을 투자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60원을 가만 냅두면 안 돼. 얘를 할인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를 이렇게 해서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인하면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1,260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5%잖아요. 0.05 숫자만 나와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0.05 몇 년이죠? 1년 한 번. 왜 10년 안 하느냐? 10년이면 10제곱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60원 나누기 1.05 하면 요게 1,200원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1,260원은 미래 가치예요. 이걸 우리 지금 뭐 했죠? 지금? 할인했죠. 요렇게 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할인한다 합니다. 할인하면 이게 뭐죠? 현재 가치가 됐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유입 현가라고 말합니다. 즉 할인했으니까 현재 가치인데 들어온 돈의 미래 가치,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되셨나요? 들어온 돈의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뭘로 만들었다?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그래서 현가 시간을 통일을 시킨 거라. 이해하시겠죠? 할인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현가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1,000원, 1,2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0원, 1,200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이렇게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들어온 돈, 나간 돈,
수입 지출을 분석한다.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됩니다. 자, 차례대로 어떤 방법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째, 순현가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순현가는 어떻게 계산해? 얘는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뺍니다. 자, 따라합니다. 유입 현가, 유출 현가 빼요. 이걸 빼면 뭐가 나오느냐? 순 현가가 나옵니다. 요 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입 현가는 얼마냐면 1,200원입니다. 유출 현가는 얼마냐? 1,000원입니다. 이걸 빼면 순현가 얼마 나오죠? 200원이죠. 200원. 요 순현가가 200원, 즉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감 잡히죠? 요렇게 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유입현가 마이너스 유출현가. 다시 유입현가 마이너스 유출현가. 이 자료를 물어보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순현가가 나와요. 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수익성 지수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성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얘 둘을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으면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나누어 버립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한번 해볼게요. 유입 현가는 1,200원이죠. 그죠? 유출 현가는 1,000원이죠. 1200 나누기 1000 하면 1.2가 나오죠. 1.2는 1보다 어때요? 얘는 1보다 크다. 그죠? 즉, 요거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어떤 투자니 요렇게 되면 요거는 당연히 요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니 투자액이 2,000, 유입액이 2,000이에요. 그럼 빼면 얼마죠? 0이죠. 이걸 나누면 얼마죠? 1겠죠. 즉, 어떤 투자니 0보다 크면 이거는 반드시 1보다 크겠죠. 그러면 굳이 이걸 두 번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하냐 말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순현가법은 이 투자에서 얼마가 남느냐라는 이익을 계산해 주는 건데, 수익성 지수법은 상대적인 수익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투자가 1,000원 있고요. 이게 1년 후에 순수입이 이거 1,200원이 된다 볼게요. 저거 뺍니다. 그러면 순현가 얼마 나오죠? 200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떤 투자가 10,000원을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1년 후에 1,200원이 돌아옵니다. 순현가 얼마죠?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좋은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수익성 지수를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1.2, 이렇게 나누면 1.02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수익이 20%인데 요거는 2%라는 뜻이야. 느낌상. 감이 오시죠? 아, 그러니까 이런 투자 규모가 차이 날 때 수익성 지수가 요걸 좀 보조해 주시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둘 중에서 순현가법이 더 우월하고 더 선호되는,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분석 방법이 순현가법입니다. 그런데 순현가법이 투자자들이 선호하지만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죠. 약간의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 보완해 주는 게 야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데 이 방법만 생각하냐? 이거 다 해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다 해가지고, 즉 투자에 대한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비율이,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 다 분석한다고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그 중에서 물론 요게도 선호되는 방법이잖아. 요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얘는 요거에 대한 보조 느낌이 좀 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표현이죠. 상대적인 수익성의 크기, 상대적인 투자 대비 수익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걸 할 건데요. 어떤 중요한 걸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이 할인법은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법이 할인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할인하는데 무엇으로 할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뭘로 할인하느냐? 야들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 요구 수익률은 저의 요구 수익률 5%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말자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말자가 사모님입니까? 그런 말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싫어합니다. 여하튼 말자 여하튼 저희 마님은 이름이 좀 달라요. 성이 채씨인데 저희 집사람이 성이 채씨인데 혹시 여자분 채씨 있나요? 눈길도 맞추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러려고 싫어합니다. 채씨 여자. 네, 제가 안 좋아합니다. 남자 채씨는 상관없어요. 뭐 호불호가 별로 없는데 여자 채씨는 갑자기 기분 확 나빠집니다. 여하튼 제 친구 아이고 이뻐라 말자 있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 요구수익률이 30%예요. 자, 나보다도 위험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차가 30%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투자 금액은 1,000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액 1,260원을 30% 1 플러스 30%로 할인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970원쯤 나와요. 자, 그러면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뺍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0. 0보다 작죠? 그러면 말자의 요구수익률은 만족하지 못해요. 즉 무슨 말이냐? 순현가법은 투자자의 요구수익을 할인하니까 요구수익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순현가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또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우리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표가 가는데 여기까지 교재를 좀 볼게요. 자, 320쪽에 보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밑에 가를 본 순현가법 밑줄 밑에 네모안에 봅니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 현재 가치죠. 자, 앞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현가 이걸 제가 줄여서 유입 현가라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제가 줄여서 유출 현가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걸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 봅니다. 리얼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 밑줄 적용된 할인율은 요구수익률 동그라미 별표 요거 말하죠. 순현가법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어떤 거냐? 여러분이 계산했더니 순현가 0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익이 있는 걸까요? 없는 본전일까요? 헷갈리죠? 요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뭔데요? 순현가가 0이 나온다라는 말은 투자자가 만족하는 딱 그만큼의 수익률 왜? 요수익 투자자의 요수익이잖아요. 요걸 적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딱 네가 만족하는 딱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제는 순현가 얼마죠? 200이죠. 이 말은 투자자 네가 만족하는 거 딱 그거에다가 200은 더 얹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는 만큼 좋은 투자하는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 적용된 할인율은 요수익률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 보세요. 밑에 네모칸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거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오케이 요 말입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수익성 지수 넘어갑니다. 가로 2번에 수익성 지수 밑줄 그으시고, 자, 밑에 네모안에 공식 있죠? 공식 보시면 현금 유입의 현가, 이게 유입 현가입니다. 밑에 부모죠? 현금 유출 현가, 이게 유출 현가입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공식 동그라미. 바로 밑에 네모칸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밑줄, 그게 요거죠. 자, 밑에 니은, 티끌, 리얼, 미음, 비읍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온만 밑줄.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비의 규모가 크게 다른 두 개의 사업을 비교 검토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아까 제가 투자 규모 다른 걸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 거 비교할 때 얘가 수능가법을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상대적인 수익의 크기, 투자 대비 수익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당연히 수능가도 큰 게 좋고 수익성 지수도 큰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인데요. 이제 세 번째 전원기입니다. 우리 교재 322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법은 좀 방법이 달라요. 얘는 위에 둘은 요수를 사용했죠. 여기는 뭘 사용하느냐?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뭐와 비교하느냐? 요 수익률과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걸 요쪽에다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그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투자액은 지금 1,000원이죠. 1년 후에 1,260원이 된다라고 말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바라는 정도는 5%죠. 자, 여기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5%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내부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합니다. 투자금이 얼마죠? 저는 1년 후에 1,260원 수익이 나오죠. 260 나누기 1,000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 몇 프로 나오느냐? 26% 나오죠. 기대 수익률이 26%입니다. 그러면 내 요족보다 수익이 크죠? 투자 오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니까 지금 이 느낌에서 할인한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느냐? 이 26%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중간 할인법을 사용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얘를 이게 뭐냐? 아까 있잖아요. 얘가 유출 현가예요. 얘도 할인을 해서 1,000원으로 만들어요. 즉 유입 현가도 1,000원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얼마로 할인해야 1,260을 얼마로 할인해야 1,000원이 되죠? 26%로 할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문이 설립합니다. 뭐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게 1,000원인데 같게 만들어서 1,000원이 되려면 1,260을 1.26 26% 할인해야 1,000원이 나오잖아. 이해하시겠죠? 즉 이건 따라합니다.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 26%가 내가 요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압니다. 느낌? 이건 이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자, 내부 수익은 뭐냐? 금방 말한 거죠.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같아지게 되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빼면 순현가가 나오죠. 빼면 순현가 얼마 나오죠?
0이 돼버려요.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느냐? 순영가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걸 나누면 수익성지수가 나오죠. 이게 수익성지수가 1이 되는 거.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 셋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이게 전부 다 내부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만든 다음에 이 내부 수익률을 요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2쪽에 그걸 교재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가로 3번에 내부 수익률법 밑줄. 뒤끝입니다. 금방 따라한 게 나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예상된 현금 수입과 지출 합계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즉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동시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요거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유출현 따라할까요? 유출현가와 유입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이 내부 수익률은 실제적으로 학자에 따라 계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산 방법들은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 내부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려드렸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순현가는 얼마입니까? 이럴 때 수익성은 수익성 얼마입니까? 이럴 때 내부 수익률 얼마? 이렇게 계산 문제. 이거 계산하면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숫자를 가지고 말하지만 계산 문제를 안 다루고 있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하면 이렇게 해요. 자, 무슨 말이냐?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투자 규모가 2,000원입니다. 투자가 1년 후에 2,400원이 됩니다. 할인율, 요수율은 5%입니다. 순현가가 얼마입니다. 요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1.05 한 다음에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체계적으로 쭉 짜면 계산 문제가 되는 거라. 근데 이걸 지금은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네모칸 안에 봅시다. 네모칸 안에 내부 수익률은 요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거 봤죠? 요겁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뭐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이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림짐법은.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요게 좀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 주에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요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일단 요 부분은 시험이 잘 나와요. 요 부분 시험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요 자체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깊은 내용 몰랍니다. 딱 제가 말한 요만큼만. 한 개 별거 없습니다. 자, 뭐냐? 할인이라는 걸 했어요. 할인이라는 걸. 할인하니까 현재 가치가 나왔거든. 빼면 순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그렇게 해서 투자 판단해요. 아시겠죠? 그게 순위가법 수익성지수법이고요. 내부 수익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니까 그냥 기대 수익률 계산해서 해버리면 됩니다. 느낌? 그리고 얘만 좀 암기해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런 개념 우리 쭉 정리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안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 교재 324나 325 보면 계산문제 복잡하게 눈길도 주지 마세요, 이런 거야. 자, 여러분이 교재를 읽으실 때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특히 324, 325 요런 거 절대 보지 마. 이거 수업 시간 나중에 응용받아서 제가 설명 안 해요. 이게 풀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 325쪽에 그걸 막 혼자서 막 푸는 사람이 있다 또.
이걸 시험에 안 나올 분들은 어쩌다 한번 나와도 문제 못 풀어요. 이거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은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요게 2%와 3%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어디쯤 있거든. 요걸 비례를 계산해서 요 수치를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요 비율과 동일하잖아요.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이게. 무슨 아시겠습니까? 어릴 때 배웠던 동의형의 닮음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이걸 어떻게 시험장에서 푼다고 뭐 풀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원리가 있다. 이게 보안법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부수를 계산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넘기셔가지고 우리 어디 보느냐 하면은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신나게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어디 보느냐 하면은 자, 570쪽에 볼게요. 570쪽에 아까 21번에 5번이 정답이었죠. 앞에 풀었던 문제 그죠? 거기 보면 순 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수익률에서 가면 자 볼게요. 순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순 현가. 자 볼게요. 순 현가는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죠. 그잖아요. 뒤에는 맞죠? 끝에 보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다 맞죠? 그런데 앞에 있는 뭘로 할인한다 그랬죠 아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21번을 푼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물론 1번도 헷갈리고 2번도 헷갈릴 수 있지만 5번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별표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결정적인 놈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별표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22번을 볼게요. 앞에 했던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22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간 상관계수 0인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 아까 상관계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다 그랬죠? 마이너스 1.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 어느 때?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배운 내용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자, 이거는 기대수익률이죠. 포트폴리오 모르겠다. 기대수익률은 항상 뭐로 계산한다? 평균으로. 그 말이잖아요. 가중평균, 가중치의 평균한다. 개론의 평균은 전부 다 가중평균입니다. 그냥 평균 없습니다. 모든 평균은 가중평균으로 나옵니다. 2번은 상식이에요. 3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 투자 비중에 따라 개별 투자 비중이 이게 가중평균입니다. 투자 비중에 따라 기대수익률 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할 때 예를 들어서 A 투자, B 투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5%가 예상이 돼요. B 투자하면 수익률이 6%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A와 B의 비중이 똑같아. 그러면 내 평균 수익은 5.5가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A에 100억을 투자하고 B에 만약에 A에 200억을 투자하고 B에 800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A 비중이 커요? B 비중이 커요? B가 크죠? 그러면 이게 가운데에서 이쪽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오른쪽 가겠죠? 그럼 답은 아마 5.8쯤 나오지 않을까요? 8이나 9 나오겠죠? 이쪽 갈 거니까 이게 가중평균.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요거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5% 곱하기 요거 10분의 2.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곱하기 요거 6% 곱하기 10분의 8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5, 20하면 1이죠. 요거 계산하면 6, 8, 48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8. 여기서 이쪽 나 있잖아.
가운데 5.5에서 약간 오른쪽 가 있잖아요. 즉 요게 3번 말하는 거다죠. 동일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투자 비중에 따라 분산과 기대 수익이 다를 수 있다고. 투자 비중이 A보다 B가 크면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수익률이. 분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빠뜨린 내용이에요. 제가 건너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 효율지선 그런 말이 있는데 요까지 말하면 너무 힘들까 싶어서 다음 순서라고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지금 설명이 곤란합니다. 언제가 3, 4, 5년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5번 재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위험에 따라 투자자 위험에 따라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요게 좋다 요게 좋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물론 2번, 3번, 4번 모를 수 있지만 1번이 정답이라는 건 확인하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1에서 플러스 1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안 좋아지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 첫째 시간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러면서 요구 수익에 관계되는 위험 수익의 비례 관계. 투자자에 따라 요구 수익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위험에 대해서 절감, 위험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 보수적 예측, 그 다음에 또는 뭐 위험 조정 할인율, 그 다음에 민감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위험 줄이는 방법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 다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투자 분석을 하면서 투자할 때 보유하는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가율순전 후 공용부소.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처분소득 이 모두를 계산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의 시간을 생각하는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과 화폐의 시간을 생각하는 어림 셈법이 있는데 이때 할인하는 방법은 요런 방법이 있다까지 공부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이제 투자 파트 요거 뒤에 요 부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수업이 말했듯이 힘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건데 한 번, 두 번 더 듣고 3, 4, 5, 6월 정도 한두 번 더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지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몇 개 포인트만 외워버리면 돼 나중에. 아까 별표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만 딱 외워버리면 그쪽에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선생들은 길목을 알잖아요. 뭐냐, 이 문제를 내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 그쪽 위주로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고. 그 길목만 딱 암기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이해 못한다고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아셨죠? 여하튼 힘드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